네, 아트TV의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예, 오늘 새로 합류한 수요일의 진행자 이정구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그 마블 시리즈를 보면 예. 새로운 히어로들은 늦게 나타나요. 그래요? 처음 멤버에서 계속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뒤로 갈수록 아주 초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비웃은 거죠? 아니, 그럼 예, 비웃었잖아. 아니, 비웃으신 거 아니죠? 그럼 저희는 먼저 나타났는데 그럼 저희 먼저 나타난 히어로들 다 죽고 나서 나중에 나타나시다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한마디씩 그래도 인사 말씀 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지석규 대표. 예. 화요일 제야 정치 맡고 있는 지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젊은 시각 송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시게 됐습니다. 예. 오늘도 어떤 치열한 배틀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대1로 편짜는 거 말고. 오늘 같이 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드 멤버들. 신입생한테 두 명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뜨려 앉아 지금. 갑자기 틱 하더니 이쪽은 붙고 이쪽은 떨어뜨리는데. 이대로 제가 예, 이정근 실장 별명이 원래 일당백이에요. 예, 제가 뭐 익히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저쪽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낙연이가 이재명이 사퇴하고 나면 뭐 함께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이재명 쪽에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압박용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 물러난 다음에 비대위를 통합비대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통합비대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이 물러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는 이 코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다 그러면 X 들어주세요. 똑같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들고 계세요. 들고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은 대표. 네. 이정은 실장. 이재명의 특기가 있습니다. 3기, 기술이 3가지가 있는데요. 뭉치기. 뭉치기. 예. 그 다음에 뭉개기. 뭉개기. 그 다음에 입 닫기. 입 닫기. 예. 자, 이 3가지 기술은 못 당합니다. 뭐냐면, 이자가 불리한 건 무조건 입을 닫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건 무슨 비판이 있더라도 뭉쳐서 해요. 그리고 자기 비판은 무조건 뭉갭니다. 이 3가지 기술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람을 공천할 때까지는 난 못 물러나. 물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천 다 끝난다. 공천 다 끝난 다음에. 병리병을 해서 비례 쫙 자기 마음대로 꽂고, 그 다음에 친명의 호위 부대들 몽땅 꽂고, 뭐 예를 들자면 이경, 아마 이경 다시 적격해 줄 거예요. 그래요? 예. 남영희, 정의찬도 다시 적격해 줄 겁니다. 강희원, 뭐 이런 환청년 홍위병들이랑 네. 그다음에 그간의 마이너리티, 이 당의 완전 마이너, 그러니까 운동권도 아니고 또 기존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이 특혜도 받지 못하는 네.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들이 상당히 호위무사로서 방송에서도 많이 활약해준 그 사람들 무조건 다 꽂고 자기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고 물러날지언정 그때까지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자. 통합 비대위 하랬더니 통합 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합 쇼가 첫째 전 총리들 둘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부겸 만났고, 근데 그날 김부겸 전 총리 만났을 때도 완전히 깨진 모임이다. 그 김부겸 총리 얼굴 아주 싸한 거 보십시오. 왜냐면 민주당 역할이 아니라 범민주 세력 다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 통합 비대위를 떠나서. 그야말로 야권 전체판을 다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야. 이재명이 그날 사실은 표정으로 답변했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예. 이 지금 통합비대위 하라는 얘기가 진짜 통합비대위 할 줄 알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이번에 그 4인의 비명계 지금 모임도 마찬가지고 예. 이낙연도 마찬가지. 뭐냐?
사실은 신당 창당에 정말 명분을 갖기 위해서 DJ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통합비대위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뒤에 아이고 DJ 이게 동교동계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낙연이.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호남 지역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이낙연 신당 창당하지 말라고 지금 서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호남의 여론이요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벌써. 이게 이재명한테 비상이 걸렸죠. 이게 제 취재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비대위는 그냥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세우다. 쌓기로 이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X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 이거 계속 들고 계세요. X. 예. 손이 안 좋으시네. 아니, 바꿀까? 자, 우리 송기호 대표의 이유는 뭘까요? 저도 좀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좀 다르실 그런데 거고. 최근에 이제 송영길이 이제 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이 뭐냐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뭐 개인의 몸이다. 우린 아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예.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나도 만약에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가 공천권이 없더라면 나도 저 송영길의 미래가 내 미래겠구나. 이런 그렇지. 생각이 확 들었을 것 그 지금 같아요. 송영길 뒤를 따라다니지. 지금 지역구도 받고 그렇지. 당대표도 받고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송영길은 감옥까지. 5선이라도 했지만 이재명은 뭐 지금 이제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예. 당장이 민주당에서 또 개인의 모빈하면서 버려질 그런 네.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결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최대한이 공천권을 쥐고선 본인의 이 씨앗들을 최대한이 민주당에 뿌린 다음에 선거 직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좀 전가하거나 그리고 뭐 박지원 같은 사람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다 다른데 세 분 다 어쨌든 이재명이 사퇴하고 통합비대위가 구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예. 전망하셨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여기 송 대표를 참가시켜 주세요. 그 우리 송국권 대표가 안 보인다고. 이건 저희가 나오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송국권 대표를 찾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송국권 대표가 목요일 그 진행을 하는데 금요일은 좀 양해를 구해달라. 이래서 우리 특급 소방수 이종근 실장이 지금 나오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은 뭐 누구도 다시 공천 자격 번복해서라도 공천 줄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제 이재명이가 공천 줄 이재명의 똘마니들은 뭐 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재명이가 자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비명계 중에서. 네. 비명계, 반명계 중에서 자를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자를 수 있을까? 또 그런 한편에 또 일각의 또 의심도 들어요. 의구심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짤 사람 한 사람씩만 좀 써주세요. 한 명이요? 사람 이름. 뭐 여러 명 쓰셔도 되지만 네. 이재명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자를 거다. 딱 한 명씩만 쓰신다면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비명계, 반명계 사람은 아마 신당으로 안 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보고 뭐 이재명한테 잘리느니 차라리 여기다 탈당해서 써야지? 신당하지. 예, 쓰세요. 여기 한 사람만? 써주세요. 예, 한 한 명만 써주세요. 한 명만. 여러 사람 쓰면 뭐 좀 하여튼 이재명이도 왜 누구는 꼭 잘라야 돼 또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데 어떡할까 뭐 이렇게 좀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반명계 중에 하여튼 이재명이가 이 사람은 안 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네. 그 사람이 누굴까 이름 한번 갑자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름이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아니 안 나요. 부평의 예, 홍영표? 야, 그쵸. 예. 그 성남의 그 누구였죠? 아, 성남에? 윤영찬? 맞다. 나 자기. 제가 예.
정치하면 한 40년 하면요. 제 머릿속에 지역구별로 다 이렇게 임명이 돼 있어서. 정치평균 빵년이 돼서 지금 아주 열이 안 됐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예, 재밌네요. 여기 성남의 윤영찬이를 자를 거다. 1번이다. 부평의 홍영표를 자를 거다. 이게 1번이다. 그 당대표 때 경선했던.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홍영표는 당대표 때 경선했나요? 당대표 때 그럼요. 송영길이랑 경선하지 않았나? 당대표 경선을 뭐 하여튼 잘 예, 예,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자, 정동영이다.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요. 이제. 아직 안 잘렸나요, 정동영이? 자, 윤영찬부터. 예. 지금 이제 대장동으로 역할해 주시는 김사랑 그 작가님께서 네. 이 윤영찬 사무실에 그렇게 그 개딸들이 24시간 진을 친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윤영찬 사무실에서 김사랑 씨가 오면은 제발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저 개딸들 좀 물리쳐달라. 아하. 오히려 우파 진영에다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그만큼 이 성남 지역에서 이 윤영찬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그 개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기면 이길지언정 저 윤영찬만큼은 내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식으로 원수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하위 10%에 대해서 30% 감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 개딸 당원분들이 하위 10%를 누구로 그럴까? 저는 거기에 반드시 윤영찬 의원이 껴있고 30% 감점 받아서 저는 애초에 이 경선에서 탈락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표. 예,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무난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방금 얘기했듯이 비명계의 선봉대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이니 그다음에 또 586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맏형으로서 사실은 뒤에서 진두지휘하면서 크게 통합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홍영표거든요. 이걸 이재명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아웃시킬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막후에 있다. 막후에 홍영표가 다 지휘하는 것이다. 다 지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맏형 역할을 하면서 통합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586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DJ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딱 저 뱀 머리 치듯이 홍영표를 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예. 그렇군요. 눈에 띄지 않는. 정동영. 네. 컷오프와 경선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컷오프 다음이 경선이죠. 그렇죠. 예. 경선에 참여를 하면 불복을 못 합니다. 경선 그렇죠. 불복은. 예. 근데 컷오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네, 탈당해서 출마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예. 쓰실 때 컷오프라고 쓰셨어요. 예. 지금 제목에. 네, 그러면 그게 컷오프죠. 예. 윤영찬이나 예. 홍영표는 컷오프 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경선으로 간다. 진짜 자른다. 그러니까 경선으로 떨어뜨릴 사람들은 경선으로 간다. 경선으로 오라 그래갖고서 거기서 떨어뜨려야 불복시키면 탈당도 못한다. 탈당도 이거지. 못하게. 네. 어쨌든 발목을 붙잡을 거다. 아하, 예. 그러고 정동영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이 이재명의 가장 큰 목표가 그러니까 전대협을 한 총련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원, 뭐 정의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름 없는 진짜 알려지지 않는 한 총련 애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동영, 천정배, 그다음에 박지원, 평균 나이 75가 네. 지금 586들을 살리고 있어요. 왜? 지금 올드보이가 이쪽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586이 올드보이가 돼갖고 예. 한총련이 아이고 이제 좀 나이 많은 기득권들 물러가 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지금 올드보이가 귀환됐다 어쩌다 하면서 전부 다 이 그 손가락질을 다 이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586들이 같이 한총련과 함께 저 올드보이 물러가 자기네들이 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컷오프는 이 사람들을 먼저 컷오프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설명 들어보니까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맞네요. 이유는 예. 정동영은 어쨌든 정통들 자기가 이름 없는 자기 그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서름을 받았습니까? 저 네. 끝자리에서 고개도 네, 못 그래요. 쳐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좀 정동영 정도는 딱 날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섰다. 보통은 정치판에서는 정동영과 이재명의 관계라면 정치학 아버지거든요. 그렇죠. 예. 정동영 계열. 이 사람이 무슨 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들도 남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피도 안 섞인 아버지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죠. 그래. 그럼 결국 정동영이가 버려지겠네. 예, 예.
그 사람 노풍노풍하더니. 알겠습니다. 컷오프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이정우 실장이 아주 심오하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누구 자를 거냐고 아니, 저는 질문 드린 것인데 이걸 컷오프와 경선을 다 구별을 하셔가지고 저도 구별을 잘 안 문자가 했어요. 이렇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대단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답이 어떻게 나올지 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자, 이거 OX로 갑니다. 네, OX로 네. 갑니다. 지금 전국 주사파들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28일 날 강행하겠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강행이 되면 뭐 숫자가 많으니까 네. 밀어붙이면 통과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대형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이제 네.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네. 총선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 준다 그러면 X를 들어주세요. 잠깐만, 그러면 질문 하나. 예. 네.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냥 특검 통과. 네,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그거를 통과되는 거기까지- 순간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이 네, 네. 아, 예. 선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아, 예. 예, 이거를 준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네. 안 준다 그러면 X로 들어주세요. 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 준다부터. 예. 영향을 준다. 어떻게 줍니까? 네. 물론 안 좋게 주고요. 저는 일단 민주당 하는 거 반대로만 해야 된다. 민주당 하는 거 반대로만 해도 절반은 간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문재인 정권 때 수사 받았는데 아무런 혐의 없지 않았느냐, 네. 당당하게 받자라고 하고 있지만 네. 그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죄목이 있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다가 어떤 혐의들이 드러나면 뭐 그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수사 대상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 돈봉투, 송영길의 돈봉투에 대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표를 해도 되냐 이걸 지적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그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할 수 있게끔 그래요. 그런 이제 또 독소 조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의 진실은 내년 뭐 4월 15일 총선까지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매일매일 오늘은 뭐 김건희 여사의 무슨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뭐 특검으로 누가 추천이 됐고 누가 뭐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내년 4월까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진위 여부, 뭐 진실을 따지는 걸 넘어서 애초에 이 총선에 악영향을 주는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은 주는데,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지금 우리 젊은 시각의 얘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요, 특검이냐 아니냐 김건희 네. 이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죠. 예, 본질인데 그것 이전에 물밑의 배경은요. 김 여사께서 대선 때 네.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조용히 난 집에서 내조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사실상. 네네. 그 공약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지금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대다수 지키지 않고 활동한다는 게 상당 정도 우파를 제외한 대다수 중도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심인 것 같고요, 중도층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또 명품백이 또 여기에 또 터졌잖아요. 그럼 예. 진실 여부를 관계없이 네. 이런 문제가 물밑에서 깔리면서 이런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미 우리 남한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진실 여부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 관계없이 수천 개의 좌파 언론들이요. 이것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왜곡하거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기에 국민들 상당수가 이미 좌편향에 또 동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민심으로 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파와 대통령실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무조건 국민의 힘으로 이걸 다 막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영향 없다고 지금 X 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떨어졌으니까. 아니, 그게 말이에요. 예, 우리 예. 집 얘기인데, 예. 송국권 대표 있을 때도 자꾸 일이 아, 그랬어요? 그 자리가 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질문에 예. 사실 저기가 필요해요.
두 글자가 더 필요해요.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질문이잖아요. 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다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총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하. 라는 예, 겁니다. 예. 결과는 과정은 뭐 끝은 안 끝은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든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성공한 건 그 마지막이 이회창의 병풍이었다. 그것으로서 이미 학습 효과가 끝났다. 아. 그 이후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온갖 네거티브를 다 했지만 그러나 결과에서 봤을 때 그 네거티브로서 성공한 예는 없다. 네, 가장 네. 기근한 예를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생태탕집 아들까지 등장을 해요. 김어준 옆에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보고 온갖 정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먹혔어요. 뭐냐면 이미 선행돼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네거티브는 아주 극악한 대로 다 우리 겪었어요, 대선에서. 그래요. 예. 뭐 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떤 종로의 서점에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 이미 한번 치른 그런 그 경험이다. 그럼 또 다른 게 나오더라도 이미 치러진 네거티브는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박하겠습니다. 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총선 결과라고 했잖아요. 자, 들고 하세요. 총선 결과라고. 챙챙챙챙 하시더니. 총선 결과라고 했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문제는 예.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과정이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 대처하면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태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 등등 이게 팩트입니다. 거기서 실제 범죄가 있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통정 거래도 안 했고 이미. 그런데 거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이치모터. 팩트다. 두 번째, 가방이 일단 거기에 전달된 몰카 공작에서 전달된 게 팩트잖아요. 이거는 생태탕과 다른 문제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확산은 중도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생태탕과 다르다. 두 가지 생태탕을 먹는 거지만 이거 가방이야. 눈에 보여. 이런 측면에서 좀 반박합니다. 그래요. 저도 재반박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예. 저도 한번 예. 좀 힘을 보태보자면 2대1 구도로서 그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여론조사가 그 지금 이제 최근에 벌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지금도 35%가 그거 진짜인 것 진짜로 같다. 생각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당연히 상식적인 이런 국민들의 경우에는 네.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입에 술 한 번 댄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당연히 거짓말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지금은 국민들의 3분의 1은 진짠가 보지 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게 결국에 이 진실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또 이런 식의 뭐 어떠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온다면 그걸 또 진짜로 믿는 분도 3분의 1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발로. 데이터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 청담동 네. 당시에 그래요 사실일 수 있군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갤럽이 네. 매달 둘째 주에 하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네. 이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예. 자, 줄모라고 하는 그런 식의 네거티브 공작이 한두 번 있었던 거 아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장경태 등 온갖 그런 그 가짜 뉴스들이 성행했습니다. 조명 뭐 또 기획된 악이 안 왔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내내 민주당과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그래요.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산할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그래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단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런 그 기재로서 김건희 여사의 네거티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좀 전에 갤럽 여론조사, 네. 그게 이재명 호감도 조사. 호감도 당시 조사예요. 호감도 네. 조사에서 이재명이 선호도 19 조사. 나오고 네. 한동훈이 16 나왔던 네. 그 2주 전 조사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전해드렸는데 저희랑 손잡고 여론조사를 해온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있습니다.
평판연구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독자연구 결과인데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공유했어요. 네. 거기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섰어요. 45대 41인가? 하여튼 앞섰어요.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감 지금 저기 있죠? 45대 41. 다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한동훈 45, 이재명 4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에 갤럽 조사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한국여론 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 저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요걸 조금 제가 그러시죠.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갤럽이 했던 건 선호도 조사입니다. 호감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론조사 대상자들에게 이 사람이 뭐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다, 당대표에 적합하다를 묻는 것은 이 어떤 논리적인 이 체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판단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선호도와 호감도 조사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지. 그렇죠. 팬심이 더 많이 들어가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정치에 나서서 결과를 낼 거다라는 적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호도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적합도가 아예 이렇게 후보 적합도. 후보 적합도로서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였다. 원래 선호도가 더 높고 적합도가 더 낮아요. 사실은 선호도가 훨씬 팬심이니까 팬심은 훨씬 이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할 수 있는데 이건 지지율과 또 포함이 돼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유의미한 결과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조사를 잠깐 언급해드렸고요. 이제 내려주십시오. 김연옥님이 슈퍼챗 하셨고, 김대경님도 슈퍼챗 동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고 한동훈이 이재명 이긴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40일이나 나오냐 그러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데. 화내실만 합니다. 똑같은 생각. 저도 화가 나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어쨌든 영향을 주든지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줘도 선거 과정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안 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총선 때까지. 대응을 잘 못하면 영향 크게 받죠. 그렇죠.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기반 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자 토크. 뭐냐? 김건희 특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대안을 7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7자 토크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에 우리는 자유우파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십시오. 7자로 제시해 주십시오. 7자 토크. 이제 우리 패널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7자 토크 중에 2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아시아투데이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님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내로남불로 대처. 내로남불로 대처. 자, 7자 토크 들어주세요. 악법은 악법일 뿐. 7자. 이준석 반대로만. 7자. 또 여사님 일단 뒤로. 알았습니다. 자, 이준석 반대로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민주당 반대로만 해도 절반은 간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해서 이준석 반대로만 해도 또 절반은 간다.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12월 27일, 8일까지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나 탈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당을 하는 그 대통령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결국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이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이 어떻게 본인의 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럼 오히려 전 반대로 차라리 총선 끝나고 하자.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면 그걸 애초에 뭐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총선 때까지는 민생 안정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우리가 여야끼리 다퉈보고 총선 끝나고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다뤄보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선거 구도에서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반대로만. 예. 자, 여사님 일단 뒤로. 예. 예.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 장관 시절, 비대위원장 엊그저께 하기 전까지는 이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딱 얘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거 여야 합의가 없잖아요. 그런 특검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대로 가고 또 거기서 합리적인 독소조항 빼고 이러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듯한 국회 절차 존중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특별 감찰관제. 그러면 예. 한동훈한테 맡겨 이렇게 7자를 쓰셔야지. 근데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제 제가 그것도 얘기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처. 그럼 대처 기간이에요. 총선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총선 기간 동안은 중요한 건 여론이다. 눈앞에 국회에서 싸우는 법이 아니다. 여론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렇지. 여론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네네. 여야가 국회에서 떠드는 거 말고 일단 여사님이 TV에서 뒤로 하면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한테 저 다수당이 총선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사님 일단 뒤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더 본질이다.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가 뭐 뻔질나게 TV에 나오고 그럽니까? 뭐 유튜브에도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많이 그런다고는 하는데 예. 뭐 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빈 방문 같은 그 대통령 부부가 공식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가는 거는 계속 뉴스를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활동이 없지 않나요? 오히려 해외 순방은 김정숙 네. 여사가 가장 많이 갔다 왔었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까지. 국민 여론을 여론, 예. 제 얘기는. 염두에 두고 예, 총선 때까지 국민 일단 여론. 뒤로. 예. 여사님 일단 뒤로. 예, 일단 왜냐면 좌파한테 가능한 빌미를 덜 주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악법은 악법일 뿐.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명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지금 일부 국민의힘 내에서 그거 어쨌든 법인데 우리가 지키긴 해야 되니까 대신 뭐 뒤로 미룬다든지 뭐 총선 뒤로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게 김건희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악법도 법이라는 이 자세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끝이 없는 그야말로 특검법이 계속 양산될 거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뭐 뒤로든 뭐 1년 후든 3년 후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3당이 합의가 없이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가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가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법은 앞으로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돼야만 그것이 다음에도 가능한데 이번만 받아들이고 대신 뒤에 하자. 이거는 법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악법은 악법이다. 알았어요. 약간 설명하실 때 예. 결이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었는데 뭐 토론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저는 이번에 이쪽으로 좀 붙으려고요. 저도 약간 좀 설득이 이쪽으로, 예. 설득이 됐어요. 예. 아니 저는 이번에 제 마음은 실제 이런데 이쪽으로 좀 기우는데 사실은 뭐냐면 총선 때까지만 국민의힘이 절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울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이 그거는 예. 총선 때까지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앉아요. 저도 조금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우리 어벤져스 패널들보다 훨씬 나으신 우리 시청자들 역시. 시청자들의 7자 토크 예. 댓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중에 두 분을 여러분이 선정해 주십시오. 내로남불로 대처. 개 무시해야 한다. 개 무시해야 한다. 잠깐만요.
어이구, 뭘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됐다. 뭐, 보시면 안 되니까. 자, 이 놈들, 이 놈들, 네네. 택도 없다. 이게 일곱 자인가요? 네. 택도 없다, 맞죠? 이 놈들, 택도 없다. 네네. 정수기 특검으로. 뭘 생각혀? 쌩까삐. 이게 일곱 자가 되나요? 예, 일곱자 맞아요. 뭘 생각혀? 쌩까삐. 까삐. 독소 조항 빼야 함. 예. 택도 없는 개소리. 시원하네. 자, 그 다음에요. 8자 보내신 분들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어디 개가 진나비요? 개 시리즈가 많네요. 네. 훈이 훈이요? 맘대로 가자. 예. 훈이 맘대로 가자. 되치기 전략하자. 무조건 거부해야. 대통령이 거부권. 조직 스토킹 추방. 무조건 쌩까시오. 무조건. 예.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역프레임 공략법. 쌩까고 오직 민생. 자, 총선 뒤 모두 특검. 묻고 따블로 가자. 묻고 따블로 가자. 어디? 예. 깡그리 무시 전략. 받고 헌법재판소. 자, 지렁이 하품 특검. 따지지 말고 거부. 강한 거부권 행사. 자, 이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 더 훨씬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중에 두 분 선정하신다면? 저는 우선 그냥 아까 뭘 생각혀 쌩까비요. 일단 쌩까삐, 삥까. 뭘 생각혀? 쌩까삐. 예, 그걸 일단 우선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 어떠세요? 좋아요? 이종훈 씨. 네네, 좋습니다. 자, 뭘 생각혀? 쌩까삐. 님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일단 선정되셨습니다. 저희 아시아 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하고 저희 전화번호 있잖아요. 글로 여러분들 이름하고 주소 보내드려야 되니까 전화번호 이런 것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분만 선정해 주세요. 정수기 특검으로 어떻습니까? 정수기 특검으로. 예. 뭐 이걸 세봐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이게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4차 산업 IT 전문가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숙 특검을 해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받자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주 굿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정수기 특검으로. 네. 그렇게 올려주신 분, 네. 두 분 선정해서, 네. 정수기 특검으로는 홍리치빌님인데 이미 한번 당첨이 되셨대네. 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다른 분 또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는데 다 지워버리셨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한 사람 추천했기 때문에. 다른 분. 다 지워버리셨어요. 아까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예. 묻고 따블러가. 묻고 따블러가. 묻고 따블러가. 오케이. 제가 오케이. 까먹었었어요. 묻고 따블러가. 묻고 따블러가. 이게 아까 그 취지랑 예, 똑같은 예, 거지. 맞습니다. 묻고 따블러가. 그래, 그럼 묻고 따블러가, 로 당첨. 자,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우리 자유파 여권 내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 내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벌어졌는데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이 봐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나땡입니다. 한나땡. 이 한나땡은 한동훈 나오면 땡큐지. 네. 줄임말. 한나땡. 네.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겁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네. 이자들이 이 한나땡을 연발하는 진짜 속셈이 뭘까? 의도가 뭘까? 궁금했어요. 네. 질문드립니다.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한나땡의 진짜 속셈은 뭘까? 써주시오. 주관식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제한 없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공작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겁난 나무지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뉴스 체크를 좀 하다 보니까 전부 한나땡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집단 심리 상태인지도 궁금해졌어요. 저것들이 왜 저러지? 도대체 진짜 속내는 뭘까?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겁쟁이 개가 크게 짖는다. 겉으로는 굿전략, 속으로는 은맥이 죽어. 한동훈 안 나와야 땡큐. 안나땡. 네. 이거 이자들이 안자를 빼고 하는 거다. 설명해 주세요. 참 원래 이게 불안한 심정이 겉으로는 이제 반대로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겁만 많이 짖는 것이고, 특히 이번 이제 선거 구도는 원래 이 윤석열 정부 2년차,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윤석열 심판 프레임으로 치러질 수 있는 선거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 얼굴로서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경우에는 검사 대 피의자이자 피고인 이재명 구도로 치러지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땡큐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안 나와야 땡큐이고, 오늘 그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나오면 위험하다. 우리 이거 자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자만하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이 위험한 시기라는 걸 민주당 본인들도 이제 조금씩 좀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굿 전략, 속으로는 은매, 기죽어. 예. 지금 굿전략은 방금 우리 젊은 시각이 얘기했던 그 얘기 그대로고요. 예. 밑에 있는 은매 기죽어는요, 한나땡이 어떤 말이냐면, 민주당 의원들한테는요, 또는 출마자들한테는 한동훈 나한테 나오면 나 종쳤어 땡. 그거 줄이면 한나땡입니다. 한동훈 나한테 지역구로 나오면 나 종쳤어 땡.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진짜 한나땡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정호 실장은 만화까지 그리셨어요? 네. 예. 저 뭐로 보입니까? 저 그림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개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줄에 이렇게 그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그 지나는 사람들은 막 우릉우릉 되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목줄이 딱 풀어지죠. 그럼 깨갱깨갱거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그런가요? 겁이 많을수록 크게 짖거든요. 자기의 겁을 지금 어떻게든 대신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 이미 땡땡땡땡 거리는 건 지난 대선 때도 많이 들었죠. 은나땡도 소리 들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아이고 그 이명박이 되면 안 돼, 박근혜가 돼야 돼 하면서 독재자의 딸이면 우리 한 방에 보내,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같은 맥락이죠. 저는 두 분 다 똑같은 어떤 생각인데, 사실 말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프레임을 먼저
형성을 시켜야 된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과 아바타, 윤석열과 동일체,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일단 한나땡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거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에서 박용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두렵다. 이 한동훈이 되면 두렵다. 그래서 이건 내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크게 지저대는 개와 다름없다. 그래요. 이정근 실장님 너무 재밌어요. 매주 나오세요. 제가 몇 사람 좀 이렇게 동원을 좀 했습니다. 제 아마 지인이실 겁니다. 왜 이제 나오셨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왜 이제 나오셨냐? 그러면 우리 송국권 대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저 빠지고 이제 송 대표를 그런 말씀.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진짜 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는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싸움도 하기 전에 공포가 전염이 돼갖고서 전부 꼬랑지 내려버리면 사실 이건 전략도 모두 백약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뭐가 겁나? 우린 오히려 고맙지라고 지금 진정시키려고 이런 말들을 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겁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공포가 전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겁쟁이 개가 크게 짖는다. 겁쟁이 개들이 크게 짖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좀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게 한동훈 한 사람 비대위원장 세워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승리가 저절로 옵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할 일은 제대로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총선의 삼두마차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두 자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수가 됐기 때문에 이 상수를 염두에 두고 다음 인선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누가 합이 좋겠냐, 또는 누가 어울리겠냐.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를테면 정치 혁신, 정치 빅뱅 이쪽으로 달려갈 것이 뻔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완전 낡은 사람 하나 앉혀놓으면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공관위원장이 순서가 먼저니까. 자, 공관위원장 적임자. 이거는 정치권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아무나 그냥. 그렇습니다. 좌파만 아니면 돼요.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써주십시오. 우선 성이 다 다른 걸로 봐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적임자가 다 다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권영세 나왔습니다. 권영세. 또 김병준 나왔습니다. 김병준. 이건 하나요? 근데. 또 한동훈 나왔어요. 겸직하라고? 아무도 못 믿겠다. 믿을 사람 없다. 그건 이재명이나 하는 건데, 겸직. 그런가요? 이재명이가 당대표 하면서 인재영 위원장도 겸직하고 막 이러거든요. 김기현이도 그랬어요. 김기현이도 당대표 하면서 인재영 위원장 겸직한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겸직은 그런 찌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규 대표는 한동훈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가짜 뉴스로 또 뿌려졌는데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이게 저기로 공관위원장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불안하거든요. 다 좋은 건데 혁신은 믿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지금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없어서 그냥 이 밑에서 잘 의견만 또 아이디어만 내면 결정은 한동훈이 하자. 비대위원장도 하고 왜 공관위원장 못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냥 가자 한동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선대위원장도
겸직하라고 할 건가요? 예. 상관하고. 그거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하면 제가 다 밝혀지잖아요. 저기 아시죠? 우리 지석규 대표가 저 단순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죽겠네요. 이게. 미리 얘기하시면. 자, 권영세. 그렇죠. 아주 새롭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당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구의 조화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같은 내각에서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면 됨됨이와 그 다음에 업무 능력과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신뢰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라는 그런 인물 자체가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까지 거치면서 책사로서 또 이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흠 없이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보완책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을 그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반박도 되나요? 하세요. 예. 지금 바로? 지금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멀어졌어요. 한번 안 치면.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반박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권영세 장관, 그 통일부 장관 할 때요, 북한 방송을 국민들에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요. 두 번째, 그러시면서 또 이 야당과 좌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권영세 장관 일관되게 제가 볼 때 계속 협치나 협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유파의 어떤 확고한 노선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이념적 측면에서 노선과 이념에서 권영세 장관은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그 코인 했던 게 그 누구죠? 그 김남국. 그거 사건 때문에 또 다 또 드러났잖아요, 신고하니까. 그래서 권영세 장관의 그런 의원의 나이에 연배 스마트폰으로 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권영세 장관이 또 그런 것도 잠깐 했던 또 그런 구설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박하실래요? 두 번째 지적하신 건 공직에 대한 이야기지 공관위원회의 어떤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검증은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흠없이 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잘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송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권영세 장관이 북한 방송을 보자는 것이 북한을 홍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북한과 관련돼서 차단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미화하고 더 증폭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북한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북한의 정확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북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반박. 이거 막 짧게 그냥 30초 안에. 우리 송기호 대표 나가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20초 안에 재반박. 20초 시간 제세. 20초 안에. 시작. 네. 코인은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15초.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사적 이익에 밝은 거거든요. 공관위원장 사적 이익 밝으면 안 됩니다. 공적 이익이어야지 끝. 예. 무슨 소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송기호 대표. 제가 답변을 준비했는데 순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김병준 이제 비대위원장 그 시절을 좀 보면은 평가가 무난했다. 다만 좀 존재감이 없었다. 뭐 이런 좀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이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수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강강강으로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강약강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 이게 전면에서 이렇게 좀 강한 이미지를 비출 때 좀 공관위원장은 살짝 조금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일단 대통령과의 친분도 있고 이런 그 상호관계, 신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정부 출신 이런 점에서 뭐 통합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지지율이 10%였는데 지지율 30%까지 끌어올린 뭐 이런 경험, 마지막으로 참 이제 인적 쇄신이 더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모든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다 한번 다 취소시킨 다음에 하나씩 새로 임명을 또 하나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을 볼 때 이번에 아마 한동훈 장관과 합을 맞추면 나름대로 손발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이유 있는 추천이고 또
이유 있는 또 비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댓글창에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압도적 다수가 김문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네요. 역시 존재감 없기로는 대단한. 사실 이게 제가 거짓말을 안 진짜인데요. 예. 김문수의 치사를 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까 썼다가 지웠었어요. 왜요? 한동훈 지금 지금 어쨌든 노사정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저랑 민노총 상대하는 거에 큰 일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댓글에 고성범 이름이 몇 번 나왔어요. 누구예요? 잘못 쓰신 거겠죠? 제가 아는데 아주 예. 괜찮은 제가 거 얘기에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제 생각에는 고성 구글 박사님 써야 되는데 잘못 쓴 아니,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고성 왜냐면 예전에도 고성범이 누구지? 하여튼 몇 분이 고성범 이름을 올렸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선대위원장이죠. 다음이 선대위원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네. 다르니까 각각 그 다른 사람으로 안 치는 거죠. 예, 물론 우리 지석규 대표처럼 한 사람으로 그냥 가자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역할이 좀 달라서 그런데 선대위원장은 누가 좋겠는지 추천해 주십시오. 네. 선대위원장. 복수. 예, 뭐 괜찮습니다. 예, 선대위원장. 한동훈 쓰세요? 왜 다른 사람 쓰시나요? 아니 공동 선대위원장. 아, 공동으로. 원래 선대위원장 꼭 하나만 안 해도 되고요. 물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 선대위원장은 한 명이니까 아. 선대위를 이끌 사람. 아, 네. 해야죠. 선대위를 이끌 사람. 자, 이우정, 경기도 교수. 이수정. 이수정. 수미한 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아니, 탤런트 있습니다. 지역구하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맞아. 크리스탈이었지. 예. 별명. 이수정. 그리고요. 네. 공동 선대위. 원희룡, 한동훈 공동선대위. 네.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상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복잡한 구성이네요. 자, 들어주세요. 원은 뭡니까?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선대위원장. 장관과 정진석과 권영세와 윤재호. 예, 여기 오늘 사실 좀 채팅창을 살짝 좀 몰래 보고서 같이 적기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함께 자, 적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수정 교수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원희룡 장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김병준 권영세 전부 다 공관위 선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이번 총선 자체를 정말 선대위는 얼굴이거든요. 명망가가 중요하고 어떤 게 명망가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 정당이 좀 달라졌네. 인물로서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전문적인 능력도 있고 또 여성으로서 이 당이 좀 더 앞으로 지향점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되는구나 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저는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은 이 당의 정체성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될지언정 선대위원장은 보다 더 보완되는 사람, 이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으로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상 이수정 교수는 아시다시피 온갖 그 지상파나 종편에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의 그런 고통받는 것들을 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상당히 그 호응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수원으로 아마 뛰어들 것 같은데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전체를 또 리드할 수 있는 벨트화해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수정 교수 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댓글에는 20대, 30대 새로운 남녀 신인 선대위원장 이런 댓글도 올리셨는데 저도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73년생 한동훈 그러잖아요. 50세.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50세, 공관위원장은 40대, 선대위원장은 30대에서 한번 배치해보면 어떨까? 제가 93년생입니다. 73년생, 93년생. 지우고 내가 젊은 시각으로 좀 그렇게 서로 좀 품앗이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셋이 그냥 위원장 하나씩 나눠 가지고 그랬네. 그럼 공심위원장 하시고. 아니,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그럼 나는 뭐 해? 비대위원장 덤비세요. 자, 지금 이 선대위원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 네. 예.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네. 선거 지원 유세 있죠.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 전국을 안 다닐 수 없거든요. 아하. 그럼 사실상의 비대위원장이면서도 선대위원장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임 전체적인 진두지휘는 선거 경험이 많은 원희룡 원희룡 도지사께서 장관께서 하시고 투톱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원희룡 플러스 정진석, 권영세, 윤재혁. 예. 이제 흔히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또 기용되기도 하고 추천받기도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 총선에 다가워지면서 이렇게 내세워지는 이런 청년들이 과연 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 그러면서 지난번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여성이 젊은 20대 여성이 이제 이재명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은 이제 반 이재명이 뭐 또 선거원장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혁신의 모습으로 청년을 기용하다가 또 한 번의 이 내용으로 번지는 것을 저는 오히려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파 진영 내에서 이분이면 괜찮다 싶은 분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좀 반박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 세 분이 저기 보면 다 정진석, 권영세, 윤재익 이런 분들보다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분들 다 퉁치고 나경원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나경원 딱 쓰려다가 이제 말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왜 나경원이 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요? 모르겠네요. 그건 아무튼 완전히 서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나경원이면 자유우파 내에서 네. 가장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끌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3명 3+1으로 가지 말고 3을 퉁치 버리고 아예 나경원 1으로 가는 게 어때요? 근데 그러면은 지석규 대표님이 나경원을 쓰시면 되는 거죠. 남이 쓴 거를 왜 굳이 그러네. 강요를 해요? 아니, 왜 자기는 다른 주장 해놓고 난 다음에 강요를 해요. 그러면 좀 여기 다시 하나 더 써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우고 3명을. 그거 잘했어. 나 이거 어떻게 반격 하나 봤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게 좋으면은 대표님이 하세요. 그러네. 예. 그럼 처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송교수. 자, 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그런 논평을 했어요. 우리 국민의힘 쪽은 사실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다. 이제 제가 좌파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기분이 좋대요. 예. 자, 다음 질문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한동훈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자 토크 하겠습니다. 오자 토크. 한동훈한테 지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에게 지금 여러분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5글자 오자 토크로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문다. 일모도원 해가 저문다. 이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 보지 마세요. 감추고 있어요. 보지 마세요. 예. 자, 오자 토크입니다. 오자 토크. 자, 들어주세요. 나는 한 라인. 네. 나는 한 라인. 지난주에는 원 라인으로 생각했는데 지석규 공장의 매력이 일관성. 초지 일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5천만. 5천만. 하나, 둘, 셋. 자, 해가 저문다.
일모도원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조금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자서라는 사람이 복수를 한다고 사실 이 초나라의 평왕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친구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일모도원이라고 했습니다.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만나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정치 모르니까 이 얘기 들어달라 저 얘기 들어달라. 당대표 비서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유 오늘 일정 이렇게 됩니다. 누구 만나세요. 누구 만나세요. 누구 만나세요. 해가 저뭅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누워 의전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요. 또 조언한답시고 정치꾼들 만날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개혁하고 혁신하고 혁명하고 해야 될 것들 활은 당겨졌습니다. 그 관역에 꽂힐 때까지 끊임없이 사실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일모도원을 풀어서 해가 저문다라는 5글자로 바꿨습니다. 예, 나는 한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한 라인이다. 그럼 원 라인에서 바꾼 거예요? 줄 바꿨었어요? 아니요, 원 라인은 선대위원장 라인이고 여기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다음 주 공관위원장 나오면 그거 공관위원장으로?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이쪽 저쪽 하면 다리가 3개는 돼야 돼. 양다리가 아니라 3다리 돼야 돼. 5천만. 예. 제가 3년 정도의 정치 경험이 있는데 줄이 여러 개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경험자는 말한다. 그래서 5천만 네. 언어 이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참 가장 어저께 인상 깊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아니 왜 뭐 지금 바로 이렇게 뭐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선언을 하셨냐 했더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삼고 처리하는 장면을 좀 연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됐는데 못하러 그런 뭐 시간을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난 즉시 말하겠다. 전 이런 것이 바로 여의도 문법을 이제 사투리를 깨트리고 5천만의 언어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그리고 내가 마음이 서면 하겠다. 이러한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5천만 언어의 한 순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이제 앞서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 다양한 이런 정치평론 이런 조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 서민의 편에 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본인의 생각대로 좀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5천만 언어를 한글로 써도 5글자가 되는데 왜 굳이? 아니 사실 조금 헷갈렸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원래는 7글자로 한번 생각해서 했는데 5글자여서 뒤에를 뺐습니다. 자, 5천만. 5천만. 자,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심사위원이 되셔서 우리 시청자들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오자토크 2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작은 안진희님의 사랑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5글자 사랑합니다. 초심 그대로 응원합니다. 한동훈 최고 믿는다 한짱 당신은 대박 내 멋대로 해 무조건 지지 싹 다 바꿔줘 싹 갈아엎어 거침없이 해 계획이 만사 소신대로 해 칼을 휘둘러다는 육자네요. 돌아보지 마 싸그리 구속 초심을 각인 기득권 퇴출 제대로 혁신 지금처럼만 개혁도 개혁 힘을 냅시다. 좋아 계속 고 너밖에 없어.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찾았어요. 공산당 빼고 칼을 뽑아라. 한동훈 땡큐. 내일 해 뜬다. 천하제일검. 쓸어버리자가 아니고 썰어버리자. 그 직업이 뭐시지?
자, 요이 땅, 한 장. 쭉 가보겠습니다. 남아 대로행. 5천만 언어. 사투리 말고 국민 나침판. 자, 여기까지 할까요? 길은 험해도. 자, 추천해 주시죠. 저는 그 조선제일검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칼을 뽑아라 이런 의미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칼을 뽑아라. 저도 한 표. 칼을 뽑아라. 네, 칼을 뽑아라. 네. 칼을 뽑아라. 한 분 선물 드리고요.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추천하신다면? 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저는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예. 국민 나침판. 국민 나침판. 네, 그거 한번 저는 아, 추천해봤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기도 하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한 표. 그래요. 국민 나침판. 국민 나침판. 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에 바라는 것,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관위에 바라는 것은 대대적인 정치 혁신, 정치 빅뱅, 뭐 공천혁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선거는 당이 치른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당만 바꾼다. 당만 변한다. 정부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당만 열심히 바꾸면 되냐? 왜냐하면 당정대는 한 몸이니까. 국민들이 평가할 때 국민의 힘만 보고 평가할 거냐? 대통령실도 보고 내각도 보면서 평가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내각은 뭐 총선 출마 장관들이 벌써 10명 가까이 옷을 벗었고 사실은 대폭 개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실 말이죠. 이게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밑에 수석들만 몇 명 바꿔놓으니까 안 바뀐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범여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로 김대기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수석들 싹 다 바꿨는데 그리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바꿔야 되냐 하는 김대기 유임론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바꿀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김대기가 이렇게 인심을 잃었습니까? 지금 세 분 다 바꿔야 된다는 말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바꿔야 됩니다. 그거 참. 마지막에서요 드디어 자, 예. 설명 듣겠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저와 똑같은 이제 생각을 이제 전해주셨고요. 거기에 네. 더해서 뭐 김대기 실장의 특정이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네.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잘못해서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라 이런 상징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이자 중진 의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용산에서 이거를 좀 호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름 아닌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인 이제 김대기 실장께서 이걸 받아주면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에 있어서 민주당과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또 후임으로는 또 누가 적합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번 좀 정치를 잘 아는 분이 뭐 좀 후임으로 들어오면 네. 또 그것도 색다른 한번 또 제2기에 이런 윤석열 정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보수 언론이나 네. 이쪽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지금 대통령을 뵐 때 국정 방향은 참 정확하고 제대로 가고 계시다. 그런데 다만 그 운영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복심은 비서실장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복심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은 결국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석보다도.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판에 빅뱅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대통령실도 빅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에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면 비서실장이 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을 실장. 세 가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는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온갖 곳에서 전부 다 추천을 받아서 온 진짜 잡다한, 그러니까 잡다가 표현이 이상하면 여러 군데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네. 사람들이 집합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을 잡고 기강을 잡지 아니하면 사실상 그 안은 난장판 개차반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말 무능한 행정관들이 서로 뭐 투서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비난하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중심이 흐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 그때마다 사실상 김대기 실장이 전면에 나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행정관 탓으로만 돌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엑스포 책임을 사실 김대기 실장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장성민 미래기획단장 특보가 사실 거의 모든 어떤 그런 정보들을 대통령한테 뭐 직보를 하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경로를 해서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대기 발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나 대통령실에서 뭘 잘못하면 자진 사퇴예요. 그렇죠. 그것이 드러나면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사실 드러나면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기 발령이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 큰 어떤 잘못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방까지 다 뺐다면 그 책임은 사실상 김대기 실장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하도록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무적 판단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정무수석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비서실장까지 관료, 뭐 경제 관료라고 와갖고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전혀 조언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간섭 정책실장이 이제 정책을 할 때니까 경제통인 비서실장은 이제 그만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너무 분명하네요. 쌓인 게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아무래도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게 폭풍처럼 내 뱉으시니까. 저 거기까지인지 몰랐고. 왜 이제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누구 이정은 실장이? 오늘 이렇게 할 말씀이 많으셨는데 아니 송국권 대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 어떠세요 이정은 실장?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진짜 왜 뜨거운 어떤 그런 이 댓글들이 네.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수요일 날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뜨겁게 댓글이 안 나오거든요. 마무리 한 말씀으로. 제가요 또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활이 제대로 관역에 꽂힐 수 있도록 야구 명언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야구는 공은 말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160km가 있어도 제구력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그 투수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한동훈 투수 자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꽂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적인 대표. 민주당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땡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나땡이야. 알았지? 송기호 대표. 예, 한 주가 지날수록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눈이 탁 트인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한번 갖고 더 재미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국위 종목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예. 네. 오늘도 어벤져스 세 분과 함께 전국 현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